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봄이 올 것 같더니 또다시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너무 추워요. 영하 10도에 육박하는데 진짜 손이 꽝꽝 얼 것 같고, 그래서 전기차 한 대 준비했습니다.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는데, 그냥 제 옆에 이 볼트 신형 EV가 있어서 처음에 좀 다소 특이하게 오프닝을 시작해봤어요. 거두절미하고 차부터 빨리 한번 살펴보죠. 신형 볼트 EV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과연 부분 변경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완전 변경급에 가까운 디자인 변화 포인트가 돋보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죠. 네, 신형 볼트 EV 앞모습이 무척 파격적이죠. 그 중심에는 당연히 헤드램프 디자인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기하학적인 도명을 한 덩어리로 크게 파 놓았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전에 그 프리우스의 모습과도 살짝 이미지가 겹치는데, 프리우스보다는 한결 더 샤프하고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비슷한 형태인데 저는 이 헤드램프에서 찾아봤습니다. 헤드램프가 이 아래쪽에 굉장히 큼직하게 달려 있고요. 반대로 이 가로 형태를 가로지르는 부분은 주간주행 등과 이 스르륵 스르륵 켜지는 방향지시 등을 통합해 놓았어요. 덕분에 이 라인만 보면 약간 아이언맨 눈 같기도 하고 굉장히 날렵하고 샤프해 보이는 이미지를 주지요. 예전의 볼트랑 비교하면 확실히 달라요. 예전 볼트 살짝 어딘가 모르게 좀 똥똥하고 약간 귀여운 면도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저는 헤드램프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볼트 예전 거에 이렇게 큼직하게 눈만 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정형화된 모습보다는 이렇게 참신한 시도, 이 디자인 변화 포인트가 확실히 신형다운 느낌을 잘 주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 볼트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특성상 뭐 공기흡입구가 이렇게 큼직하게 뚫려 있는 그릴 같은 건 없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위치에 그 생각할 만한 그릴의 디자인 형상은 갖고 있었잖아요. 이제 신형 볼트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매끈하게 잘 처리를 해 놓았고, 약간 그릴의 모습을 비슷하게 표현한 부분은 이 아래쪽에만 큼직하게 위치해 놓아져 있죠. 실제로 뭐 공기흡입구 크게 뚫어져 있는 부분은 굉장히 밑에 쪽에 살짝만 위치해져 있고, 이 부분은 죄다 막아 놓았는데 약간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조금 더 고급감을 높인 부분도 확실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 가운데 또 전방 카메라가 위치해져 있고, 참고로 이 쉐보레 블랙 보타이 기본이에요. 네, 따로 애프터마켓에서 뜯어고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별다른 특징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확실히 신선하고 인상적인 앞모습이긴 합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옆은 이렇다 할 특징은 크게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약간 해치백보다는 확실히 크고, 그렇다고 SUV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고, 이 전기차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비례감 정도가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신형으로 오면서 이 투톤 컬러의 17인치 휠 정도가 이 시선이 띄는데, 확실히 좀 멋있어요. 이 전기차 같지 않고 굉장히 날렵하게 생긴 달리기 실력 좋은 차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멋진 또 신발이 끼워져 있네요. 이외에 이 벨트 라인이 상당히 낮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덕분에 이 개방감을 줄 수 있는, 차의 크기를 조금 더 큼직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유리창의 면적과 유광 블랙, 이 차는 지금 컬러가 블랙이라 잘 티가 안 나는데 화이트 컬러는 확실히 좀 구분이 명확히 짙거든요. 이 유광 블랙 띠를 조금 더 감각적으로 둘렀다 정도가 볼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옆모습에 두드러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격적인 모습으로 이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었던 앞모습과 다르게 뒤는 한결 차분하고 단정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뒤테일 변화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볼트 같은 경우 테일램프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뭔가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느낌을 주려고 약간 물결 무늬도 넣고 했는데, LED 굵기 자체가 굵다 보니까 막 그렇게 이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좀 이상한 정도였는데, 신형 볼트 확실히 단정하고 또 깔끔하게 다듬어진 이 테일램프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면발광 LED를 상당히 굵게 집어넣었고, 이 가운데에는 또 크롬 바도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깔끔하고 이쁜 예전의 볼트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연출해 줍니다. 이를 제외하면 뭐 이렇게 깊숙하게 라운드 형태로 들어간 트렁크의 라인이라든지 이 범퍼의 형상도 확실히 좀 차분해졌다라는 게 핵심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브레이크 등은 요 위쪽에서 들어오고요. 방향지시 등은 요 아래쪽에서 빨간색으로 점등이 돼서 켜집니다. 미국 시장을 고려한 하나의 선택의 수단이 되겠죠. 물론 불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후진등은 정 가운데에서 또 켜지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볼트 EV라는 굉장히 멋들어진 이 파란 색깔, 그리고 이 크롬 도금으로 마무리한 레터링도 꽤 멋있고, 전체적으로 저는
잘 멋있어요. 이쁘고 굉장히 세련됐는데 나만의 드는 생각이니까 약간 그 슬픈 개구리 페페의 눈과 약간 입 모양 같지 않으세요? 한참 그 생각을 했는데 뭐 아무튼 그래도 신형이라서 확실히 이쁘고 세련된 모습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실내로 넘어가 보시죠. 네, 쉐보레 신형 볼트 EV 실내 변화도 외관만큼이나 두드러지고 꽤 큼직한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센터 페시아의 형상 그리고 버튼류의 모습이에요. 확실히 이 10인치가 넘는 굉장히 큰 모니터를 집어넣었고요. 이 안쪽에 공조 장치도 토글 방식과 이 버튼을 적절히 활용해서 확실히 변화폭이 상당히 큽니다. 예전 볼트와 비교하면 많이 고급스러워졌어요. 예, 이 부분은 절대 부정할 수가 없겠네요.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또 많이 감명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모니터의 기울기예요. 정말 최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눌렀을 때 운전하면서 봤을 때 이런 직관성이 황금 비율로 각도를 깎아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크기를 넘어서 또 하나의 이 심리적 그리고 기능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요소가 분명합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지금 연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홈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아주 단순한 디자인의 그 쉐보레 한국잼 차들의 특징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아래쪽 센터 터널 한번 볼까요? 참고로 이 차는 뭐 크기가 엄청나게 뭐 크거나 뭐 이런 세그먼트 자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센터 터널의 이 폭도 뭐 크지는 않습니다. 아담하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한정적인 너비를 가지고 상당히 알차게 꾸며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가장 안쪽에 살짝 기울어지면서 생각보다 깊게 뚫려 있네. 네.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와 12V 소켓과 USB C타입 하나, 일반 타입 하나, SD카드가 이렇게 위치해져 있네요. 꽤 깊어요. 생각보다 꽤 깊네. 그 다음에 자세 제어 장치랑 여기 체커기 모양 보이시죠? 나름 또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등의 간단한 자동차 주행에 도움을 주는 버튼과 함께 드디어 전자식 버튼 변속 레버가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게 위치해져 있고 푸시와 풀 방식으로 운전자가 주행 중에 또 혼동하지 않게끔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도 볼 수가 있어요. P나 N 그 다음에 여기 원 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이 버튼들은 누르면 되고요. 주행에서 큰 영향을 차지하는 이제 후진이라든지 주행, 디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당겨야 됩니다. 예, 혼동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구성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 옆에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파 놓아져 있는 키홀더,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위치해져 있네요. 뒤쪽에는 흠직한 컵홀더, 우리가 아는 이런 컵홀더가 잘 위치해져 있고 이 아래쪽에 스토리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라이벌 전기차들과 비교해서 이제 전혀 꿀릴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웬만한 각 티슈 한두 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재라는 측면은 유광 블랙을 생각보다 많이 썼어요. 예, 거의 센터 페시아를 다 덮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도 덮고 있죠. 센터 터널까지도 유광 블랙을 정말 많이 사용을 했는데 고급감을 높이기에는 좋은데 이런 지문이나 먼지가 지금도 햇빛을 비치면 꽤 많이 보이네요.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형 볼트 EV 2열에 앉았는데요. 독특합니다. 예. 다소 좀 어색할 정도로 독특해요. 예. 이 부분을 어디서 알 수 있냐? 일단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요. 예. 이렇게 높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웬만한 좀 더 앉은 키 높은 사람은 좀 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엉덩이가 닿는 면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대신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차답게 이 아래쪽에는 평탄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고 이 안쪽에는 발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딱히 보이지는 않네요. 그다음에 이를 제외하면 그냥 무난한 단거리, 뭐 중거리 정도 이동까지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2열의 탑승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의 품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USB, C타입, 일반 타입 이렇게 한 개씩 위치해져 있고 전용 별도의 송풍구는 없어요. 차 크기가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열에서 나오는 송풍구의 바람 양으로도 충분히 전체를 다 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컵홀더 깔끔하게 위치해져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열선 기능이 없어요. 예. 참고로 이 볼트 EV 단일 트림으로만 운영이 되는데 열선 기능이 없다라는 거는 한국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트렁크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 슬픈 개구리 페페의 눈을 닮은 이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나만 느끼는 건가? 자, 아무튼 자, 트렁크를 활짝 열었어요. 참고로 트렁크가 열리는 면적 자체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높이가
높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다예요. 이게 연계 다여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 정도 볼 수 있겠고, 안쪽 스토리지 공간 보면 딱 이 정도 크기의 전기차가 보여줄 수 있는 알맞은 공간,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대신 요 안쪽에 단을 분리시켜놔서 조금 더 깊은 여분의 또 스토리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폴딩까지 한번 해봐야죠.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열을 폴딩했을 때는 평탄화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단이 위치해져 있고, 길이 자체도 뭐 워낙 이 차가 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한 혼자 정도 솔로 차박 정도는 그래도 조수석을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에어매트로 평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주행 넘어가 보시죠. 네, 쉐보레 볼트 EV 주행 느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스펙을 먼저 볼까요? 이 차 같은 경우 150kW급 전기 모터를 사용을 하죠.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36.7kgm를 발휘합니다. 솔직히 기본적인 숫자만 놓고 봐서는 기존의 볼트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행 느낌도 뭐 이렇다 할 뭐 엄청나게 뭐 강한 임팩트를 주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고 부드러운 이 가속과 감속, 일상 주행에서의 쾌적함을 조금 더 초점을 둬서 세팅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속 페달을 깊게 꾹 밟아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전기차 특유의 뭔가 막 미친 듯이 튀어나가는 퍼포먼스를 경험하기보다는 소리 없이 강하게 꾸준히 속도를 플랫하게 쭉 올려주는 그 방식의 세팅이 더 돋보였거든요. 그래서 운전이 조금 서툴거나 전기차를 처음 접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이런 방식의 세팅이 조금 더 차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구성이지 않을까, 표현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이 회생제동의 느낌도 이질감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 내연기관차를 몰았을 때 이런 감속 수준의 느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차분하게 부드럽게 꾹 하고 내려가서 속도를 줄이는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전기차면 뭔가 회생제동 강하고 이질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 회생제동을 그래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전체적인 효율 주행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바로 여기 이 변속 버튼들 가장 아래쪽에 있는 원페달 드라이빙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한번 딱 누르면 이렇게 원페달 주행 켜짐과 동시에 엄청나게 강하게 브레이크를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과 같이 가속을 쭉 이어나가다가 어느 정도 일정 내가 원하는 속도에 도달해서 페달에 발을 떼면 확실히 강하게 또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패들 시프트 한 켠에 위치해져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아이콘이 있어요. 이를 통해서 원페달 드라이빙의 양을 조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 더 내 차로 오랜 시간 굴리면서 뭐 고속도로 정속 주행이라든지 내리막 구간에서 최적의 이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세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루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물론 지금과 같이 이런 도심 속에서 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원페달 드라이빙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한 우리 버튼 눌러서 체험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 체커기 버튼도 한번 눌러서 조금 더 역동적인 주행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가속 페달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스로틀 양에 맞춰서 차가 뻗어나가는 이 가속감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차가 무지하게 경쾌하고 또 시원스럽게 뻗어나간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뒤에서 잡아 끌거나 아니면 묵직하게 가속하는 느낌이 어디에도 들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나는 스포츠 모드 버튼 하나만 눌렀는데 이 차가 나가는 이 느낌이라든지 가속감,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경험하게 되는 이 가속 페달의 양, 이 반응이나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한 200-300kg 차 무게가 갑자기 훅 덜어져 나가는 듯한, 무거웠던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4마력이라는 출력보다는 확실히 더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특히 이 전기 에너지가 주는 이 조용하면서도 순간순간 강하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이 체커기 버튼의 스포츠 모드와 만나서
한결 더 빛을 발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스펜션 그리고 하체 세팅도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GM 특히 쉐보레 특히 신형 볼트로 오면서 이 서스펜션과 하체 세팅 그래도 좀 다듬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솔직히 뭐 극적인 변화를 느끼기는 좀 힘듭니다. 트래버스 때는 워낙 기존의 차가 좀 소프트하고 좀 어느 정도 롤도 꽤 있었고 부드러웠기 때문에 서스펜션 변화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거든요. 탄탄하게 잡아주는. 신형 볼트 같은 경우는 크게 운전자가 체감으로 많이 달라졌네, 하체 세팅 뭐 서스펜션 확실히 좀 탄탄해졌어, 이런 느낌을 받기는 좀 힘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전기차의 특성상 배터리가 아래쪽에 낮게 깔아져 있죠. 그래서 코너를 진입하고 돌아 나갈 때 어느 정도 내연기관차보다는 같은 포지션에 위치해져 있는 차의 형태라고 해도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뭐 그렇게 서스펜션을 크게 막 대대적인 변화를 거쳤기보다는 조금 더 이 세팅 미묘하게 조율을 하는 정도에 그쳐서 운전자가 뭐 이 차를 가지고 신형 볼트는 확실히 좀 이런 주행 퀄리티, 코너를 돌아 나가고 아니면 빠르게 차선 변경을 하고 이런 순간에서의 이 하체 세팅의 느낌의 변화를 알 수 있어 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력계에 대한 장점을 넘어서 그냥 지금과 같이 무난하게 도로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이어나갈 때 도심 속에서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인상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시야 확보예요. 볼트 EV 기본적으로 앞유리창 크기가 상당합니다. 웬만한 SUV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또 보여주고 있고요. 요 코너 모서리 A필러 부분 쪽에서도 다양하게 또 여분의 또 개방감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뚫어 놓아서 코너라든지 아니면 뭐 골목길, 주차장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운전을 하는 운전자 입장으로서 시야가 굉장히 넓고 그만큼 운전이 편하다 라는 게 아주 큰 장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벨트라인 자체도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의 흐름 끝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는 면적이 상당합니다. 운전이 조금 서툰 소비자분들께서는 확실히 좋아할 만한, 그리고 내 차로 오랜 시간 다루면 다룰수록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차를 구입할 때는 말이죠, 기대 이상의 꿀팁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군다나 또 신형으로 오면서 어라운드 뷰를 또 넣어줬어요. 360도 생각보다 화질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렇게 접근하는 위치라든지 정확도가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어라운드 뷰 시스템 웬만한 수입차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상급기에서만 들어가는 뭐 이런 고급 옵션 또 중에 하나였잖아요. 어라운드 뷰 카메라 들어가져 있는 거 아주 칭찬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안 그래도 차가 작고 시야도 넓은데 어라운드 뷰까지 있으니까 웬만한 사각지대에서의 이런 긁힘이라든지 접촉사고는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되네요. 물론 쉐보레 신형 볼트 EV 아쉬운 부분도 하나 보입니다. 바로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인데요. 옵션으로 40만 원을 주면 순정 내비게이션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에 특화된 내비게이션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 그렇게 활용 방법이 뛰어나거나 이런 지도의 형태나 알려주는 뭐 길 안내의 디테일함이 휴대폰 내비게이션보다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굳이 40만 원 주고 이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정말 전기차에 정말 특화되어 있고 내가 지금 주행하는 거리와 연동해서 어디에 가장 가까운 또 무슨 충전소가 있고 이런 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뭐 길찾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좀 더 최적화된 현대기아 정도급의 이 순정 내비게이션 전기차 전용 시스템을 마련해주면 또 개발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조금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쉐보레 신형 볼트 EV 이제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볼게요. 이 차 4,1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 그래도 신형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책정을 했죠. 심지어 이 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 414km 달릴 수가 있어요. 66kWh 배터리 팩을 얹어서 환경부 인증 아주 좋은 숫자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보조금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에 맞춰서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이 하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쉐보레 신형 볼트 EV, 확실히 요즘 트렌드 흐름에 맞는 기술과 그리고 디자인, 스타일링을 적극적으로 가미를 해서 기존의 볼트 EV와는 완전히 다른 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극적인 디자인의 변화,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실내의 센터페시아의 형상, 버튼류의 모습이라든지 한층 더 고급감을 강조해서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꽤나 경쟁력 있는 좋은 수준을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쉐보레 지금 시승 행사를 통해서 한 2시간 정도 굉장히 짧게 차를 타고 있어서 이 차의 뭐 본격적인 실제 전비라든지 뭐 효율 이런 부분은 전혀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뭐 격한 와인딩을 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전체적인 첫인상, 이 차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 상품 구성 정도로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차와 동시에 나온 조금 더 큼직한 모습을 띠고 있는 볼트 EUV도 한번 만나봐야 되잖아요. 네, 정말 리뷰할 차가 많아요. 제가 차근차근 개인적으로 따로 시승차를 빌려서 조금 더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이 차의 진면목, 그리고 정말 구매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라이벌과 비교해서는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또렷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빨리 이 겨울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기자였습니다.